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퍼블릭 빅챗에서 AWS와 함께 성장한 8년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발표는 기술적인 내용들도 한 절반 정도 있고, 제가 커리어 내용을 좀 절반 정도 해서 이렇게 반반 섞은 발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술 내용들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깊은 내용들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발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AUSG 6기 멤버였고 7기 오거나이저를 했었고요. 지금은 AWS KRUG에서 을지로 소모임과 플랫폼 엔지니어링 소모임 두 개 소모임을 오거나이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커뮤니티 빌더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당근마켓에서 공통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의 순서로 대략 진행을, 6가지군요. 네, 6가지의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세 번째 회사인데 그 전에 회사, 전전 회사에 대한 내용들도 거기서 겪었던 내용들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그 외에도 제가 AWS를 그동안 어떻게 써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AWS를 처음 배우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화면이 좀 작아서.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AWS를 제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이 클라우드9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클라우드9 아시는 분 계실까요? 클라우드9을 들어봤다.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클라우드9은 사실 지금은 이제 더 쓰기 힘들고요. 24년도에 더 신규 사용에 막혀가지고 지금은 좀 쓰기 힘들지만 제가 AWS를 처음 공부했던 2018년, 19년 정도에 굉장히 요긴하게 썼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은 아니더라도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노션이나 구글 독스 같은 거 쓰실 텐데 그거를 이제 코드 에디터로 쓸 수 있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다 같이 라이브 쉐어해서 에디팅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개발을 처음 막 배우던 시기에 깃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깃 커밋하고 머지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9이라는 거를 써서 그냥 버전 관리 없이 그냥 다 같이 거기서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제 개발하면 임시 도메인도 하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막 AWS, 이걸 AWS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AWS 비슷한 무언가를 이제 막 써보기 시작한 게 이제 클라우드9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인 배포를 그나마 좀 시작했을 때에는 엘라스틱 빈스톡을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엘라스틱 빈스톡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엘라스틱 빈스톡 들어보신 분? 이번에도 한 절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엘라스틱 빈스톡은 EC2를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C2를 제가 배우기도 전에 엘라스틱 빈스톡을 먼저 썼는데 그만큼 이제 EC2나 어떤 AWS 인프라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간단하게 이런 배포를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EC2를 배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EC2가 장애에 취약하다, 터질 수 있다, 메모리가 올라가면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겁을 먹었기 때문에 EC2 그냥 안 쓰고 EC2를 랩핑한 엘라스틱 빈스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스톡을 쓰면은 뭔가 서비스 이미지를 빌드해서 이미지를 이제 배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빈스톡을 좀 용이하게 썼었고, 그리고 EC2 프리티어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EC2 여러분들이 무료 계정 만들면 프리티어를 EC2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엘라스틱 빈스톡이 따로 받는 비용은 추가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EC2 인스턴스 띄울 때 그냥 빈스톡으로 그냥 띄워도 똑같이 그냥 무료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써보면서 좀 배우기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AWS가 복잡하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렵게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꼭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IAM이나 VPC, EC2 이런 기본적인 AWS 개념들도 있지만 이걸 몰라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알아야 AWS를 쓸 수 있고 도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엘라스틱 빈스톡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다가 조금씩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고도화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AWS를 혹시 안 써보시거나 뭔가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낯섦을 좀 이렇게 내려두고
먼저 바로 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웹 서비스 배포인데요. 네. 이때는 이제 제가 첫 취업을 한 이야기도 좀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기술 이야기도 했다가, 이제 커리어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다른 동아리 선배분한테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지를 여쭤보고, 채용을 마침 한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해서 취업을 했었어요. 오른쪽이 실제로 그 회사 대표님한테 바로 네, 이렇게 무서움 모르고, 멋 모르고 이렇게 카톡을 바로 드려서 취업을 한 사례인데요. 주변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동아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웃스도 동일하고요. 동아리 선배들 중에서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 계신 동아리 선배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취업과 이직을 하면서도 동아리나 커뮤니티 활동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당장 실력이 부족하거나, AWS를 못 쓰거나, 뭔가 포트폴리오가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주변에 계신 동아리 선배,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서 찔러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 회사는 콴다라는 회사인데요. 이 콴다라는 앱이나 회사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조사. AWS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앱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회사로는 이제 여기에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콴다 회사 이름은 메스프레소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개발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을 대략 1년 정도 하고 중간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넘어와서 프론트엔드 개발도 1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을 할 때는 일반적인 서비스 개발들도 하고 그리고 이 백엔드가 그동안 5, 6년 이상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 레거시와의 사투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이때 당시에 엘라스틱 빈스톡을 회사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 빈스톡을 이미 쓰고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회사에서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온보딩을 했었고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EKS로 중간에 전환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과정들도 회사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는 이 서비스와 어드민 개발, 그리고 플랫폼 개발을 주로 했고, 이 프론트엔드는 AWS에서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로 스토리지로 S3를 쓰고 CDN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인프라도 세팅하면서 요 프론트엔드는 AWS에 이렇게 배포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랑 이제 곁들여서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데브옵스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는 50명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40-50명 정도였는데 나올 때는 250명 정도 되어서 회사가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작은 회사여서 좋았던 점은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 찾아서 또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큰 회사를 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꼭 큰 회사를 찾을 필요 없이 뭔가 작은 회사가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본인에게 좀 더 맞다라고 하면은 작은 회사에서도 배워갈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열린 사고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그 회사에 좋은 개발자분들이나 동료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MAO 트래픽도 좀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시험해보는 뭔가 다양한 기술들을 이 MAO 1200만이라는 이런 단두대에 올려놓고 시험해보는 그런 것들도 좀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WS와 운영했었던 것들을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AOSG를 이제 대략 저 시점에 이제 들어오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6기로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카프카 스터디랑 레디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 한 분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옛날 옛적에 했었고요. 그래서 카프카랑 레디스는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사용도 해보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 본질을 잘 모르고 쓰는 것 같다 해서 아웃섹에서 스터디를 열어서 하기도 했었고 이 AI 에이전트 스터디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거기는 한데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실무에서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경험들도 아웃섹에서 스터디를 열어서 이렇게 서로 아웃섹 멤버들 사이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아웃섹에서 이런 또 다양한 스터디들도 실제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WS에서 공식적으로 해주는 이런 핸즈온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AWS가 열어주는 핸즈온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재작년쯤에 AWS EKS 핸즈온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EKS 환경을 이제 실제로 데모로 띄워서 하루 이틀 동안 EKS 위에 뭔가 배포도 해보고, 이때 막 헬름이랑 아르고 CD도 올려보고 하면서 좀 혼자서는 EKS 테스트나 좀 배우기도 어렵고, EKS 한 달 띄우면 10만 원씩 나오는데 비용 없이도 테스트를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즈온 워크샵 같은 게 있으면 꼭 신청하셔서 다 많이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AWS가 요즘에는 이런 핸즈온을 많이 하진 않아서, 그래서 AWS KRUG도 핸즈온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AWS KRUG 이번에 이제 신청하실 때 미덥 가입을 하셨을 텐데, 미덥에 보시면 이제 저희 AUSG 외에도 AWS KRUG의 다양한 소모임들이 여는 세션이나 핸즈온들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런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나 아니면 스트랜드 에이전트 같은 이런 좀 소모임들에서 핸즈온들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 AWS에서 많이 또 사용되는 피처들이고, 이거 외에도 가끔 다른 종류의 핸즈온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미덥에 이렇게 구독을 해놓고 새로 올라온 이벤트들을 보다가 핸즈온 한다 하면은 신청하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생산성이나 뭐 자동화 같은 것들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두 번째 회사에 있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제가 두 번째 회사로는 토스에 있었고, 토스의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혁신, 이렇게 구글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셋이서 같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스에서도 대략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카프카 토핑 미러링 같은 걸 이제 해야 했는데,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 MSK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클러스터 간의 토핑 미러링, 요거를 이제 카프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SQL로 억지로 엮어서 미러링하고, 아니면 뭐 RDS도 이제 미러링을 해줘야 했는데, 요것도 RDS 미러나 이런 다른 서비스를 쓸 수가 없어서 S3로 억지로 미러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 내부 클러스터도 운영을 많이 했는데, EKS 클러스터 뭐 9개씩 운영하고 관리하기,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봤고요. 내부 개발자 플랫폼도 만들었고, 뭐 사내에 뭔가 계속 발생하는 장애 대응이나 성능 개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때에도 토스가 IDC도 많이 사용하지만 AWS도 일부 이제 안전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WS도 사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경험들을 좀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얻어갔던 것 같고요. 어쨌든 토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또 즐기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트래픽을 견뎌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좀 어렵고 재미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한번 경험해봐서 좋았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나 어떤 법, 이런 다양한 어떤 좀 어려운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개발해야 했었던 그런 경험들. 요건 이제 한번 경험해봐서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경험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뛰어난 동료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었던 좀 더 뭔가 어려운 기술이나 기술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 회사에서 많이 좀 얻어갈 수 있었고, 아웃섹에서 마침 스터디했었던 카프카나 레디스에 대한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회사에 적용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트 기반인데요. 이벤트 기반. 요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AUSG 이태현님께서 AWS 커뮤니티 데이에서 발표하셨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때 태현님께서 AWS 서버리스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SAM CLI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침 요거를 듣고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요걸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줄여서 SAM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사용하면은 보통 람다는 AWS 인프라 위에 떠 있는데, 요걸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SAM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쉽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이나 람다와 엮이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제 모킹해서 로컬에 이렇게 넣어서 에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잘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이런 걸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토스에 있었을 때 만든 아키텍처인데요. 토스에서 당시에 슬랙봇을 구축을 해야 했고, 슬랙봇은 이제 AWS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도 괜찮았기 때문에 AWS 환경에서 슬랙봇을 만든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서버리스가 아닌 무언가를 이제 섞어서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키텍처를 소개드리면, API 게이트웨이가 먼저 슬랙 웹훅을 받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람다로 요청을 넘겨주고, 람다에서 MSK의 이벤트를 이렇게 퍼블리싱 해주면, 이 MSK에 들어있는 이 비동기 메시지를 파이썬 서버들이 계속 긁어가면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아키텍처를 한번 짜봤고, 똑같이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받고 람다로 넘기고 MSK로 넘기는 이런 이제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회사에 적용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지금 당근에 다니면서 만든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당근 플랫폼 미더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이기도 해서 당근 플랫폼 미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는 자료일 거고요. 이제 요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사내에 공통 이미지 플랫폼이 있어서 사내에 이제 당근에서 개발자들이 이미지를 다루거나 할 일이 있으면 모두 이 공통 이미지 서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서버가 직접 S3나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서버를 거쳐서 S3에 올라가고 저희 서버를 거쳐서 CDN 주소를 알아내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 과정이 또 이제 사용한 아키텍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이제 GCP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렇게 이중화되어서 아래쪽에 왼쪽은 S3, 오른쪽은 GCP의 그 GCS라는 스토리지 이렇게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또 메타데이터는 다이나모DB라고 AWS의 그 NoSQL DB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을 하고, 엘라스틱 캐시, memcached 클러스터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조회할 때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람다 엣지를 거쳐서 S3 오브젝트를 조회하는 요건 이제 좀 복잡한 아키텍처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람다와 이벤트 기반으로 좀 해볼 수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AI와 이제 데브툴즈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AWS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소개를 간략히 드려볼 거고요. 지금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내부 구성원분들을 위한 개발들도 많이 하고 내부 개발자분들을 위한 플랫폼 개발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미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내부 개발자분들이 이 이미지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당근에서는 지금 백엔드 언어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코틀린, 노드, 파이썬, 루비 이렇게 5개의 메이저한 백엔드 언어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개발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EKS의 DB 클러스터를 직접 띄워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었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도움이 되어 오고 있어요. 첫 회사에서 겪었던 백엔드 프론트엔드 경험들이나 두 번째 회사에서 겪었던 백엔드 데브옵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좀 합쳐져서 잘 도움이 되고 있고, 취미로 하던 개발들도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요즘에 만드는 거는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사내 인프라나 플랫폼 같은 거를 이제 수상화하는 그런 내부 CLI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오른쪽은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CLI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화살표 키로 이렇게 브라우징도 할 수 있고, 지금 API 서버가 받는 로그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CLI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막 차라락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쁜 것도 만들면서 재미있게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서 에이전트가 이 CLI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도 쓰고 에이전트도 쓰는 CLI이고, 사내 인프라나 플랫폼을 좀 추상화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뭔가 이제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이 CLI를 이제 쓰면은 개발자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알아서 배포하고, 배포 실패하면은 알아서 그 로그를 확인해서 수정하고, 혹은 배포된 환경에 에이전트가 알아서 E2E 테스트를 돌려보고 실패하는 게 있으면 또 수정해서 배포하고, 에이전트가 이렇게 사람의 개입 없이 무한 루프를 돌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회사에서 이런 걸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내에서는 또 파이썬 패키지를 이제 사내 개발 용도, 공유 용도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매번 git 인스톨 했었는데 이게 좀 번거로워서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공유해서 좀 쓰는 어떤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하나 만들자. 근데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그냥 처음부터 만들면 힘드니까 AWS의 어떠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개발자들은 좀 쉽게 사용을 하면서 운영은 또 AWS 기반으로 쉽게 해보자. 이런 거 이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파이썬 개발자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는 코드 조각들인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무엇일까? 좀 의문이 갈 수도 있는데 이 아키텍처는 대략 이런 거를 이제 회사에서 최근에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데브툴즈 영역의 어떤 AWS 데브툴즈 영역의 서비스들을 활용한 사례로 봐주시면 되는데 사용자가 어떤 패키지를 요청할 때 미리 이제 코드 아티팩트라는 AWS 패키지 레지스트리에 파이썬 패키지를 미리 올려놓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패키지 조회 요청을 하면은 패키지를 그냥 인증 없이 혹은 간단한 인증으로 사내에 올라가 있는 패키지를 갖다 쓸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더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걸 사용함으로써 사내 이런 공유 코드나 아니면 어떤 퍼블릭 요청들도 이제 다 관제를 할 수 있는 요 PyPorg라고 하는 패키지 요청을 다 관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회사 안에서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AWS에서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는 서비스인데 마침 알고 있어서 도입을 했더니 좀 좋은 임팩트가 났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춰볼 텐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국내 개발자들한테 AWS는 필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WS 좋아해서도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AWS를 사용하는 회사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AWS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좀 드문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AWS는 항상 같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AWS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여더라도 인프라나 클라우드 이해를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고 AWS가 또 클라우드를 가장 먼저 진행한 회사이기도 하고 점유율도 가장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AWS를 기반으로 다른 회사들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AWS는 필수인 것 같다. 그리고 AOSG 대학생 소모임도 있지만 AWS KRUG라고 대학생 소모임이 아니어도 대학생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참여하다 보면은 많이 배우고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OSG, AWS KRUG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함께 성장하고 이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AOSG나 AWS KRUG에 관심을 갖고 미드업이나 소모임 운영할 때 이렇게 참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두 개 정도? 2개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오, 네. 저 뒤에 한 분 계셔놨습니다. AWS로 트레이닝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좀 시행착오나 이런저런 시행착오 하시면서 설정을 잘못하거나 그 같은 것들을 많이 날려보셨거나 아니면 AWS에 AWS를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AWS를 잘 안전하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사용을 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크게 시행착오를 겪거나 뭐 돈이 많이 나오거나 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았고 AWS의 그 어떤 가장 처음에 배울 때 그냥 그 개념들이 처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IAM이 뭐고 EC2와 VPC와 서브넷의 개념이 뭔지를 사실 저는 처음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요거 이제 이해한 이후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서비스들 쓰는 거는 또 크게 어렵진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쑥쑥 잘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발표해주신 수빈님께